뜻대로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직시할 수가 있고, 그 직시를 함으로써 그 과거, 그 당시, 트라우마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그때의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됨으로써 자기 삶의 통합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소설을 쓰는가? 삶에 대한 이해를 나누기 위해서, 자신에 대한 성찰과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소설을 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 쓰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을 쓰려면 먼저 이제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재가 과연 소설적인 소설 쓰기에 적합한 소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은 좋은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되었을까? 만일 뭐뭐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러한 의문을 품게 하는 것이 소설의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뭐뭐라면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왜 그런가에 대한 과정을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소설 쓰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리수사컴이라고 하는 제 소설도 바로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제가 친한 친구하고 이제 좀 비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밀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지는 않나? 이런 걱정이 들면서 또 과연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일까? 과연 그런 또 의문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만약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친구하고 나눈 비밀 이야기가 사라져버리지 않고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그 소리가 확 터져 나온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만일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기서 착안을 해서 제가 이제 소리소닷컴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은 사라지지 사라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불행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소리가 사라지지 않다면 어째서 이 사람이 불행하게 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소설을 쓰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이야기에 폭발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도 소설의 소재로서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의 처음이라든가 중간 그리고 끝에 폭발의 요소가 있어서 한 인생을 완전히 해체해버린다거나 한 사람의 가치관을 완전히 해체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소설의 좋은 소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소설이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어떤 평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변모시켰다. 많은 소설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밖에도 작가가 흥미를 느끼는 이슈, 이것도 좋은 소설의 소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요즘 같으면 무연사회라든가 고령화, SNS, 그럼 포스트 휴먼, 이런 이슈에 흥미를 느낀다면 작가가 흥미를 느끼고 접근하는 그런 소재는 독자의 흥미도 또 얻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좋은 소재는 소설의 소재는 풀어내고 싶은 자기의 내면 속에서 풀어내고 싶은 절실한 이야기, 이것이 가장 좋은 소설의 소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쓴 그런 이야기야말로 정말 독창적인 자기의 이야기가 되면서 독자를 좀 감동시키는 법이죠. 제임스 스콧벨이라고 하는 작가가 지금 당신이 구상하고 있는 이야기는 당신 내면의 아픈 곳을 건드리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소설을 쓰려고 하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다 그런 연유에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소재를 자기가 이제 나 그럼 이런 소재를 가지고 한번 소설을 써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 먹었어요. 그럼 이런 소재에다가 좀 살을 붙여가지고 아웃라인을 만들어 봅니다. 아웃라인을 만들어 보는데, 그러니까 아웃라인이라는 것은 소설의 소재에 살을 붙여 대강의 줄거리를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제가 같은 경우에는 소설을 만약에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인간이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아이디어에서 생각이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설득을 시키려면 그냥 사라진 소리를 찾아서 불행해진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으로 한번 그 소리소 닷컴이라는 소설을 쓰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 그물을 한번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엄과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7가지 문법 요소가 필요하다. 7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누가 주인공인가? 주변 인물은 누구인가?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가? 주인공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말에 대해서 그 주인공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소리소닷컴이라고 하는 소리삭기라고 하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 스토리를 만들어갔던 과정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소설의 주인공은 주인공을 먼저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주인공은 중년 사내가 제일 만만하죠. 그래서 우선 중년 사내 이렇게 한번 주인공을 정해봤습니다. 그럼 중년 사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주변 인물은 누구인가? 중년 사내니까 아마 회사에 다닐 것이고, 그 회사에 다니면 동료가 있고 상사가 있겠지. 그러면 그 소리를 찾는다는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가?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평범한 중년 사내가 소리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굉장히 좀 드문 일이잖아요. 그러기 별로 좀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찾아려고 하려면 뭔가 이 사내에게 아주 절실한 그런 일이 있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중년 사내에게 가장 절실한 일이라는 무엇일까? 저는 실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가 또 제가 이 소설을 쓸 당시가 IMF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년 남성들에게 실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였죠. 실직을 했는데 왜 실직을 했을까? 이 소리 때문에, 말 때문에 실직을 하게 된 거예요.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구설수라는 것은 실직을 당할 만한 그런 구설수라고 하는 것은 가령 회사의 기밀을 누설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주인공은 무슨 일을 했는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가? 그래서 자기는 이 소리를 찾아서 자기가 구설수에 올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직장을 잃게 됐는데 그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 소리를 찾아서 한번 자기의 억울함을 밝혀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소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당시에 뭔가를 찾으려고 할 때 항상 그 인터넷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한다. 그 인터넷에서 소리소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발견한다. 여기까지가 좀 상상력을 발휘를 했어요. 왜 소리소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소리가 모여있는 곳, 그 연못 소자를 생각을 해가지고요. 소리소닷컴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이트를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소리를 찾으러 가서 그 소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뜻밖의 다른 소리들, 자기가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다른 소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차라리 찾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그런 비밀의 소리들이었죠. 그러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그 결말은 이 사내는 아주 음울한 사내로 변모하고 만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면서도 이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아서 불행해졌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사람의 내면을 알고 싶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유혹을 느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리찾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 고문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토리를 시간의 순서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서술을 하면 이것이 바로 아웃라인이 됩니다. 자, 아웃라인을 이렇게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누가 좀 이거 좀 읽어줄까요? 네.